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초 시바이누가 30%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시바이누만의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지, 시바, 페페 이렇게 밈코인 탑3가 올 초에 거의 3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일시적인 펌프겠지 라고 말했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바이누의 ETF 상장 가능성 그리고 비밀은 지키면서 계산은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바로 완전 동형 암호 업그레이드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참여했는지 숨기되 정말 소각이 이루어졌는지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죠. 그래서 최근 밈코인 시장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표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번 열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의 변화, 즉 룰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시바이누, 이번엔 진짜 제도권 자산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 지금 시바이누 시장을 보면 의견이 정확히 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시바이누는 끝났다, 이번 반등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시바이누에게 유리한 방향인가 아닌가? 최근 글로벌 정치 경제 이슈를 보면 코인 시장이 흔들릴 만한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관련 정치 이슈, 트럼프 테마 코인 급등, 그리고 이 흐름이 밈코인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까지. 여기에 더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모건 스탠리 이슈도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이 따라가는 지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기업을 일반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펀드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나왔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을 이렇게 분류될 경우 지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코인 물량을 시장에 던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 마이크로스트레이지였습니다. 이슈가 더 무서웠던 이유는 이 판단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MSCI는 단순한 리포트 기관이 아니라 연기금, ETF, 대형 펀드사들이 그냥 따라 사는 기준표에 가깝습니다. 즉 판단 하나로 시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매도가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르고 맞는 폭탄이 될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밈코인 시장은 이 충격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간에서도 큰 자금은 공포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 도망간 것도 아니고 급하게 물량을 늘린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흐름을 유지했고 결국 모건 스탠리는 해당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기존 구조는 유지되고 밈코인 섹터는 다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이 이미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시바이누는 밈코인을 넘어 ETF를 향해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ETF가 된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수조 원 단위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지금 쓰고 있는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증권 앱에서 주식을 사듯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접근이 쉬워졌다고 해서 결과까지 쉬워진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대형 자금들은 수조 원을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항상 나눠서 조용히 시간을 들여 포지션을 만들어갑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시바이누가 그린리스트에 등재되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자산이 증권이고 어떤 자산이 상품인지가 명확해지고 기관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기 가격과 상관없이 자산의 등급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2026년 시바이누의 가장 큰 핵심은 완전 동형 암호 기반의 소각 구조 변화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시바이누의 소각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도입되면 참여자는 보호되고 결과는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소각은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기 급등을 노리는 매매보다 구조가 작동하는 동안 포지션을 유지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큰 자금들은 지금 살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고 갈지부터 정합니다. 그 결과 참여는 늘고 공급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과거 시바리움 보안 이슈 이후 시스템은 전면 재정비됐고 시바이누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기술
기술로 경쟁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돌아보면 2021년에는 도지의 대항마였고 2023년에는 시바리움으로 생존 가능성을 증명했고 이제는 제도권 진입 준비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완전히 따라오진 않았지만 구조와 자산의 성격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는 밈코인으로 남을지 아니면 제도권 자산으로 진화하는 첫 사례가 될지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장은 이미 한 단계 앞에 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방식은 아직 예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언제 오를까를 맞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가 결과를 가져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방향을 맞추는 싸움이 아니라 대응 방식이 수익을 가르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시장이 겪고 있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답은 하나죠.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조금 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시장은 우리에게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이슈 하나에 시장이 무너지고 규제 뉴스 하나에 코인들은 30%, 40%씩 빠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혼란과 불안의 시간으로 기억하겠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지. 사람들의 손으로 하던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시스템과 인공지능으로 넘어간 시점. 그리고 이 변화는 투자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방식이 있죠. 차트 보고 감으로 눌림목 잡고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확인하고 이걸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투자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 방식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장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시장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이 계속 직접 싸우는 건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더 잘 맞힐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대신 일해줄 구조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감정 없이 지치지 않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계속 움직이는 구조. 이게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DCA 구조입니다. 원래는 현물 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쓰던 방식이죠. 조금씩 나눠서 사고 평단을 낮추고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정리하는 구조. 이 원리를 단기 매매 구조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총 자본이 얼마든 상관없이 첫 진입은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20, 3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수익을 확정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도 한 번에 크게 물타지 않습니다. 11회로 나눠서 구간마다 아주 조금씩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가격이 조금만 되돌아와도 평단 아래에서 바로 정리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등락 자체를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3%. 하루 3% 수익 작아 보이죠?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고작 15만 원입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 구조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일만 반복하면 650만 원, 벌써 35%입니다. 24일째에는 원금이 거의 2배. 30일이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계산입니다. 우리는 이걸 작다고 느끼겠지만 큰 자금을 굴리는 곳들, 유명 펀드 회사들, 대형 투자사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운영하는 고래들은 이 작은 숫자를 반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으로 이 정도라면 이 구조를 100억, 500억 돌리는 쪽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매일 3%가 나오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정해진 규칙대로 24시간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AI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제 돈을 직접 넣고 한 달 동안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한 달 뒤 28,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같은 기준으로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과 로직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날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손절로 마무리된 날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 속에서 이 구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을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차트를 오래 보고 타점을 정확히 맞추고 뉴스를 빨리 해석해야 되는 방식이면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걸 못하는 분들을 전제로 만든 구조입니다. 이미 이 구조를 먼저 경험한 분들은 지금 시장을 예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같은 차트를 봐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기준만 정합니다. 실행은 감정이 없는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몇 분 늦었다고 기회를 놓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써봤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한 달 동안 검증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특히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다가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걸 왜 알려주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이 혼자 쓰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와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투자에서 싸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보고 맞지 않으시면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예 해보지도 않고 지나간 선택은 나중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저도 제 돈을 넣고 같은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이 구조를 그대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아무한테나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이 구조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아래에 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후에 신청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PDF 파일 하나만 던져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 상황에 맞게 한 분 한 분 직접 세팅 방향을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안내드릴 수밖에 없고요.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일정 인원까지만 우선 안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신청을 남기신 분들과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 사이에는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에 따라잡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먼저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 인증은 나중에 고민한 분들이 아니고 먼저 움직인 쪽에서 나옵니다. 하루 15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준이 돼줄 겁니다. 이 영상이 그때 선택하길 잘했다 웃으면서 떠올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용히 후회하게 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아픈 건 손실이 아니라 기회 앞에 서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기억입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발 이 기회만큼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